네, 발표 시작해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 사태, 저의 생각, 포부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사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사망하곤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면서 병원에서는 음압병실, 격리병실 확인하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병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80대 여성 환자가 37도 기력 저하, 요로 감염, 대뇌 증상이 있었고 보호자는 서울의 한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급대원이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인근 병원을 요구하였지만 하지만 환자분이 다른 병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응급법령에서는 가까운 최단 병원 거리 이송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 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지도의사 판단하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급대원은 환자의 ABC 평가, 과거 병력, 현 병력 등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 병원, 음압병실, 격리병실을 이용하자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설득을 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의사의 의료 요청을 하였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지도의사 의료 요청, 설득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구급 거절 확인서에 동의서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구급 거절 확인서는 법적의 증거가 됩니다. 법적의 증거와 구급대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법률상 구급대원 환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감면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우선 환자, 현 병력, 과거 병력 증상 등을 확인하며 지도의사에 지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최대한 설득해 볼 것입니다. 제가 구급대원이 된다면 제 독단적인 판단보단 매뉴얼 또는 동료 또는 선배, 지도의사 조언을 들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환자의 병력과 증상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이런 것들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건 구급대원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 있다면 우선 환자분에게 증상을 확인하고 과거 병력이랑 현 병력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근처 병원 요구를 할 것입니다. 37.5도라는 미열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열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도 만약에 못 받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도 못 받아준다고 하면 우선 구급 상황 시에 연락해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환자는 고령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열은 취약합니다. 따라서 고열이 폐혈증으로 올 수도 있고 이 상황처럼 또한 어지러움과 기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사실 어떤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우선은 과거에 있었던 환자들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분은 37.5도이지만 환자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거는 낮은 온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음을 명시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근무했을 때 환자분 성함을 불렀는데 환자분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환자분이 가슴만 붙잡고 있었는데 저는 외래 진료보다는 우선 응급실 진료가 필요해 보여서 외래 진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응급실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이지 설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환자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잡은 예약인데 믿을 수 있냐면서 계속 보고 다음에 병원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꾸 목을 쥐고 있었고 가슴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자꾸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심폐정지가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우선 응급실을 먼저 내원하고 예약은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잡아드린다고 설득 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상태가 나중에 어떤 증상이었나요? 그 환자분은 제가 그 환자 정보를 볼 수 없어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절함과 책임감을 가진 소방대원 소입니다. 저는 병원 전 이 두 가지는 꼭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가 시작하기 전 환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고 근무가 끝난 후에도 환자분과 인사를 나누며 끝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의 업무를 다 마무리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환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미소천사, 친절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소방공무원이 되어서도 친절왕, 책임감 있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사조서에 그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일 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시민들을 위해 감염 전파 또한 동료들과 함께 해서 저는 보람찼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의료진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람이 됐을 텐데 왜 소방공무원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저는 대학병원 외래에서 근무했을 때 침대나 휠체어로 오는 환자들이 이제 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차원 구급대원이 어떻게 처치해줬는지 그런 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을 할 때와 일반 대학 병원에서 일할 때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잠시 생각드리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환자들만 케어하고 제 환자들에 대해서 증상을 알고 처치하고 의사 오더대로 시행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누구의 지시와 상관없이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일들도 하며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조서 문항에서는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부분이 딜레마라 생각했습니까? 우선은 상사의 부당한 목격을 지시했을 때 말씀을 드릴 거냐 말 거냐에 따라 딜레마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에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제가 상사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찍힐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말을 했을 때 팀원 내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딜레마가 있었고 또한 저희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딜레마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상사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뭘 확인하겠습니까?
우선은 그런 소방시설 잔금 같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무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또한 소방시설 점검들 등을 어떤 규범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내가 확인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우선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상사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저희 소방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가 위배될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소방 공무원의 이미지가 박탈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분께서 수정되지 않는다면 더 윗분의 상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한 얘기를 실제 상사한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불편한 얘기,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 외래에서 근무했을 때 선배가 상품권 1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선배께서 좋아했지만 저는 선배에게 다가가 10만 원을 받을 시에 나중에 일어날 일과 함께 말씀드렸고, 그 선배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환자분에게 10만 원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귀를 열고 발로 뛰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보세요.